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다들 그렇게 저희 집처럼 잘 사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조금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는 것을요. 제가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짝꿍이 있었는데 같은 반 엄마가 저에게 그랬어요. 유나야, 너는 왜 우리 승민이랑 친하게 지내지 않니? 상혁이 저 애는 상종도 하지 말어. 그래서 그때 어린 제가 물었어요. 왜요? 쟤네 집은 리어카로 과일 파는 집이잖아. 너랑 안 어울리니 우리 승민이랑 친하게 지내라. 그때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 승민이 엄마가 내 짝꿍인 친한 내 친구 상혁이를 엄청 못 사는 집 아들이라고 해서 무시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아줌마가 참 경멸스러웠어요. 그 아줌마의 아들이었던 승민이는 학교에서 유명했습니다. 얼마나 승민이 엄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다녔는지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같은 학년 친구들도 모르는 애들이 없었어요. 이별나기 어울리지도 않게 양복 같은 지나치게 깔끔한 옷차림과 비싼 가방과 학용품들이 얼마나 부잣집 아이인지 말해주고 있었어요. 승민이는 승민이 엄마가 가난한 집의 애들은 벌레 보듯 하라고 가르치기라도 한 듯이 애들과 잘 섞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유독 저에게만 친하게 지내려고 애를 썼는데 저는 승민이 엄마가 싫어서 일부러 승민이를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승민이는 한때 왕따였어요. 승민이 엄마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말이죠. 그러는 세월이 흘러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곧바로 집에서 나와서 독립했습니다. 늘상 집에서 나와서 혼자 살고 싶었던 꿈을 이루었어요. 부모님이 이런저런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죠. 물론 저희 부모님은 결사 반대하셨지만 제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어요. 항상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왔던 제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순종하며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덕분에 금수저에 맞게 돈의 궁핍함도 없이 잘 살았는데 모든 것을 일시에 끊으셨어요. 하지만 저에겐 대비책이 있었어요. 그동안 독립할 때를 대비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받았던 용돈과 부모님께서 주신 돈을 차곡차곡 모아왔거든요. 저는 그저 부모님이 원하는 삶이 살기 싫었어요. 그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의지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일종의 해방감이라고나 할까요? 언니와 오빠는 저와 떨어져서 일찌감치 유학을 떠나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언니 오빠를 따라서 유학을 떠나는 것보다 그냥 한국에 남아서 엄마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좋았어요. 그리고 친구들과도 헤어지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고집을 피워서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언니와 오빠를 일찍부터 유학을 보내놓고도 아빠 사업 때문에 함께 떠나지 못해서 늘 언니 오빠를 그리워했던 엄마가 싫다는 저를 강요하지는 못했어요. 틀림없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억지로 유학을 보내려고 할 게 뻔해서 저는 일찍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혼자 나가서 살겠다고 작정했었어요. 20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사촌 오빠의 도움을 받아서 제 아이 고급 양주바를 차렸어요. 사촌 오빠의 친구들이 입소문도 많이 내주고 아지트로 삼아주는 덕에 초반부터 돈 좀 있다 하는 젊은 애들의 집합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경제적 자립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서 차도 렌트를 해서 타고 다녔고 필요할 때는 운전도 귀찮아서 기사도 따로 두곤 했어요. 제가 바를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승민이를 만났어요. 손님으로 왔던 승민이를 서로 알아봤어요.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때부터 승민이는 매일 찾아와서 저를 만났어요. 그런 후 제가 26살이 되었을 때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초등학교 시절엔 한때 왕따이긴 했어도 잘 자라준 승민이가 좋았어요. 무엇보다도 승민이가 제게 솔직하게 자기 집 형편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좋았습니다. 사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사는 집의 금수저가 아니야. 아빠가 조그맣게 공장 운영하고 계실 뿐인데 엄마가 그렇게 허세를 부리신 거지. 지금은 아빠가 운영하시는 공장도 잘 안 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 승민이는 그 엄마의 그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더 와닿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승민이 형이 제가 궁금하다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승민이는 유학을 가지 않았지만 승민이 형은 유학파였어요. 유학 중에 만나 결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승민의 형수가 저한테는 형님이 되실 분이었어요. 저를 초대를 한다기에 선물로 꽃 한 다발을 들고 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음식은 유명 식당에서 직접 사서 가져온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제가 주방에 가서 도와주려는 신용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뜬금없이 그랬어요. 어떡하죠? 제가 깜빡하고 4인분 밥을 한다는 게 그만 평소대로 2인분만 해버렸네요. 우리 남편과 도련님은 찬밥은 못 먹는데 혹시 냉동실에 있는 냉동밥을 저랑 데워서 저랑 먹으실래요? 네? 네. 잠바라는 꼬락서니가 그때부터 핀정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대답도 듣기도 전에 바로 그랬어요. 그렇게 해요. 우리 여자들은 별로 많이 안 먹으니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제 대답도 듣지도 않고 단정지어서 말했습니다. 뭐야? 그래도 난 손님인데 웃기네? 라고 생각할 즈음에 냉동실에서 남은 밥인지 어떤 밥인지는 몰라도 냉동밥을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넣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랬어요. 도련님한테 듣기로는 유나 씨가 대학을 안 갔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뜬금없는 질문에 조금 놀랐어요. 네, 갈 이유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요. 정말 고졸이라고요? 고졸이 어때서 그러세요? 혹시 지금은 뭐 하세요? 그리 살갑지 않은 태도에 저를 취조하는 듯한 저 말투는 뭘까? 저를 깔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초면이니 좀 더 참아보자고 했습니다. 네, 조그만 가게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도 도련님한테서 유나 씨가 사업체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다고는 들었지만 자세한 내용을 못 들었어요. 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자영업자들이 힘들지 않아요? 임대료 내기도 벅차다고들 하던데 유나 씨네 가게는 할만해요? 네, 그럭저럭 그래요. 그러게요. 차도 없는 걸 보면 알만하네요. 그 말에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는 말에 성질을 내는 거 보니까 자존심은 있나 보네. 뭐라고요? 무슨 그런 말을? 처음에는 이거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그러자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거절에다 차도 없는 거지가 우리 찬란 도련님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그 말 해주려고 저를 부른 거였어요? 이제서 알아들으니 참 다행이네요. 쪽팔리게 고졸인 동서가 말이 되겠어요? 우리 어머니도 아직 모르시고 계시니까 알아서 물러나세요. 뺑뺑 돌리지 않고 바로 이렇게 말해주는 걸 고맙게 생각하시고요. 네? 그럼 날 초대한 건 아니었어요? 미쳤어요. 초대하게. 도련님이 그렇게 말한 것뿐이죠. 얼척이 없어서 말문이 막혔지만 제가 그랬어요. 차라리 좋은 말로 미리 말해줬으면 저도 돌머리는 아니니까 알아들었을 텐데 저도 참 황당하네요. 매달 4천만 원씩 버는 거지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내가 가져온 꽃다발은 도로 가져갈게요. 곧바로 주방에서 나와서 거실 테이블에 놓아둔 꽃다발을 들고 바로 나와버렸어요. 간다는 말도 없이 곧장 나가버리자 승민 씨가 따라 나와서 왜 그러냐고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승민아, 내가 그동안 깜빡했다. 치맛바람에 허세가 쩔던 그때 네 엄마의 아들이란 사실을 말이야. 네 형이나 네 형수도 다 똑같겠지? 우리는 여기까지다. 그 뒤로는 승민이를 절대 만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쉽게 또 접어지지 않더라고요. 승민이네 집에선 오해를 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부잣집 딸이었는데 대학도 못 가고 20살 때부터 혼자 나와서 살고 있다고 하니까 집안이 망했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을 내리깔고 보는 것이었죠. 그런 집구석가는 손절이 답이었지만 승민이는 쉽게 저를 포기를 못했어요. 승민 형수야 뭘 잘 모르고 저를 깔봤지만 승민이 엄마가 부잣집 딸인 저를 놓칠 리가 없었어요. 얼마 못 가서 승민 형수가 저를 찾아와서 사과를 했어요. 미안해요. 사과할 테니까 받아주세요. 별로 진정성 있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후로 저와 승민이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례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저의 호화에다는 눈이 뒤집히셔서 저를 하늘처럼 떠받들었어요. 형님은 그런 것도 매우 안입곱게 보는 듯했고 질투를 엄청 하는 것 같았죠. 그래봤자 고졸 출신의 동서라며 깎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참 웃겼어요. 이 오빠 출신이면 뭐하냐고요. 내가 버는 돈을 겨우 10분의 1 정도밖에 못 버는 주제이면서 말입니다. 제가 신혼집을 80평 아파트를 사서 시댁 식구들을 초대했어요. 음식은 할 줄 모르니 제 살림살이를 도와주고 있는 아줌마가 다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혼자서 힘이 들 테니 시간제로 도와줄 도우미 아줌마를 더 부르시게 했어요.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형님을 제외한 나머지 시댁 식구들은 으리으리한 80평 아파트에 감탄을 했습니다. 형님은 굳은 얼굴에 불편한 내색을 비쳤어요. 그리고 주방에 있던 아줌마들이 상을 차리고 있는데 갑자기 형님이 그랬어요. 엄마, 여기서 뭐해요? 그러자 시간제 알바로 도와주러 왔던 그 도우미 아줌마가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런 모습을 보고 놀라셨어요. 안사돈, 여기서 뭐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저를 도와주러 알바로 오신 아줌마예요. 그러자 형님 얼굴이 흑빛이 되어버렸습니다. 내세울 것도 하나 없으면서 저에게 찬란차던 형님의 말로였어요. 형님 얼굴을 감싸고 울며 불며 집에서 뛰쳐나갔어요. 그걸 보던 그 도우미 아줌마도 딸을 쫓아서 달려나갔고요.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 앞에서 좀 있는 집 자식처럼 재고 유학을 다녀왔다고 고졸이라 무시하던 형님이 참 우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로 시어머니는 형님이 제 앞에서 집안 망신을 다 시켰다며 사람 취급도 하지 않겠다고 난리를 쳤다고 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지극히도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던 형님이 시어머니를 보기 좋게 속여왔더랍니다. 이것저것 남보기 좋은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시어머니를 속이고 뻥튀기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빚에 허덕이는 생활에 몰래 형님의 친정엄마가 파출부일도 마다않고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참 인간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지를 써서라도 남들 위해서 그렇게도 군림하고 싶은 걸까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 후로는 절대로 제 앞에서 나대지 않더군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